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샤시를 교체할 고객분 집에 와서 촬영을 좀 할까 그래요. 이 아파트는 현재 약 한 28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1993년도 준공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굉장히 때국물이 묻어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현장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샤시 공사와 인테리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우리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는데 어떤 공사가 먼저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샤시 교체가 1번이고 그 다음 나머지 공사를 합니다. 물론 특수하게 철거 부분이 많을 경우는 샤시 시공에 앞서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공사와 샤시 공사 두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한테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이 끝나면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샤시 공사와 타일 공사, 쉽게 말하면 여기 발코니 쪽에 타일 공사와 그 다음에 창틀을 뜯어냈을 경우 문선 작업이라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 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몰딩 작업 이러는데 그 작업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와 연관성, 또 몇 가지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꼭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같이 일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샤시 교체를 할 때 대부분 고객분께서 인테리어 총 리모델링에 포함해서 샤시 업체를 따로 안 두고 리모델링 업체에다가 인테리어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샤시는 어차피 전문 업체가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세요. 뭐 이유인즉 인테리어에서 샤시 교체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은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를 대부분 샤시를 먼저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에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싱크대 따로, 또는 도배장판 따로, 화장실 뭐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도 있고, 샤시를 뺀 나머지 공사 영역을 묶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 오늘 이 현장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전화상으로 얼마입니다 견적을 냈을 경우 몇 가지 확인하지 못할 사항을 소비자가 나중에 업체에다가 왜 이거는 추가 비용을 받습니까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샤시 공사라면서 더불어 같이 해줄 수 있는 공사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현장에 와서 직접 설명드릴까 그래요. 그럼 먼저 이 집의 구조를 한번 둘러볼까요? 구독,
좋아요. 여기에 이제 하프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앵글을 대놨어요. 이렇게 앵글을 대놓고 이쪽도 대놓고 보시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창이 실리콘 싸는 거 보면 벽이 약간 기울어 있죠.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그렇듯이 어떤 분들은 왜 한쪽 부분이 실리콘을 많이 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옛날 건물들,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실은 지금처럼 뭐 내배기를 띄워서 내배기를 확실하게 띄워놓고 작업을 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창이든 수평 수직이 안 맞는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측을 할 때도 이 벽체 같은 경우도 어디는 움푹 올라온 데가 있고 꺼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를 보통은 한 1cm, 2cm 여유를 주고서 실측을 해도 막상 창호를 떼어내다 보면 철거하다 보면 이 미장을 발라놓은 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느 부분은 실리콘을 떡칠하듯이 많이 발랐고 어디는 덜 발랐다는 게 표가 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소비자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현장에 와서 견적을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지금 요 장을 소비자는 쓸모가 없답니다. 요걸 좀 철거해달라고 그러는데 요걸 만약에 철거를 안 할 경우는 창이 요만큼 들어와서 제작이 되래요.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모든 메이커의 브랜드의 제품을 쓰더라도 발코니 전용 창은 요거보다 약 한 3cm, 4cm 정도 앞으로 돌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앵글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통발하는 걸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고객분처럼 아예 이거를 좀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은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면 여기까지 창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추가로 이런 거 없이 나무장으로 붙박이장을 해놨을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와서 이런 현장 상황을 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같이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거를 철거해 주세요 했을 경우는 비용 부분도 만만치가 않고요. 추가로 당연히 업체에서 달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샤시 견적을 받거나 할 때는 현장에서 견적을 받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럼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거실 창이 보시면은 참 문이 안 열립니다. 이 사시던 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은 위쪽도 저쪽하고 이쪽 부분이 지금 수평이 하나도 안 맞죠. 이게 좀 노라가 다 됐거나 처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샤시를 교체하면은 여기는 전체를 다 교체하니까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통 옛날 건물들은 이렇게 알루미늄과 목틀을 같이 결부를 많이 시켜놨어요. 이럴 경우는 깔끔하게 이 목틀까지 같이 철거를 합니다. 하고 요즘은 공틀 일체형 단창이라고 그래갖고 요 플라스틱 바와 플라스틱 공틀이 이렇게 이제 내일이 없는 틀이 같이 일체형으로 붙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시공을 해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게 나무 틀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붙어 있고 알루미늄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철거를 합니다.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이 틀을 뜯어내고 나면 당연히 이 벽도 수평 수직이 안 맞아요. 가장 잘 보이는 바깥쪽을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어느 아파트를 가서 시공을 하는데 이 벽체가 이렇게 앞으로 휜겨 있고 또 옆으로도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이 약간 삐딱하게 위를 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가 저희들처럼 시공을 잘못하고 했다고 해서
수평대를 대보니까 그때서야 벽체가 휘고 누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느 부분은 1cm가 공간이 뜨는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은 3, 4cm가 위에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틀을 뜯어내고 제대로 수평으로 맞춰서 시공을 할 경우 수직을 맞춰서 그랬을 경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도배 장판 하시는 분들이 이 도배를 원래는 요 틀에다가 깔끔하게 올려서 마감을 지면은 깔끔할 수가 있겠지만 이 공간이 많이 남아서 폼을 저희들이 쏴주는데 단일 폼을 쏴주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좀 도배하시는 분들이 기술력이 좀 있는 분들 같으면은 그 외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문틀에다 문선 작업, 인테리어에서는 문선 작업이라고 저희들은 몰딩 작업을 하는데 요걸 함께 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 창에는 전체적으로 거실, 작은 방, 안방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이유인즉 하루 와서 공사를 합니다. 요즘은 다 원데이 시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다 폼만 쏘주고 빠졌을 경우 소비자는 또 이 몰딩 작업을 별도로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요즘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서비스로 같이 해주는 이유는 사실 자재값은 얼마 안 합니다. 하루 안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내부 작업을 같이 하시는 창호 교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요 문선 작업, 몰딩 작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른 몰딩 이런 벽체 몰딩하고 같이 할 경우 이런 벽체 몰딩하고 이제 몰딩 공사를 같이 하면은 뭐 창틀하고 벽체 몰딩하고 같은 색으로 이루어지면 깔끔하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파트를 처음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사갖고도 입주를 하는 건데 자금이 좀 많이 딸리신대요. 그래서 다른 작업은 못하고 문선 작업 같은 건 안 하고 도배 작업만 이룬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에 각 틀, 내부 틀을 뭐 작은 방 틀, 문간방, 또 거실, 이렇게 이제 안방, 문틀, 내부 쪽을 전부 다 문선 작업을 같이 병행해 주기로 했어요. 무료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주방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댁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싱크대를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방창도 보기 싫어서 교체를 해야 하고 추워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요 나무 틀 안쪽을 파갖고 싱크대를 고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 요 창만 떼어내고 요 창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만약에 이 싱크대를 교체한다면 요 나무 틀도 뜯고 같이 일체형으로 들어와도 깔끔하겠죠. 근데 요 댁 같은 경우는 지금 싱크대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 해서 요 나무 틀은 그대로 두고 외부 창만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해서 새로 시공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방 한번 가볼까요? 어떤 아파트를 가보면 요만큼 문턱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분합창이, 중간창이 이렇게 문턱 있는 방창을 낮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 요게 이제 벽돌조 같으면은 작업이 좀 편한데 콘크리트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있어서 이럴 경우는 이제 인테리어가 먼저 와서 철거를 해주면 좋겠죠. 그럴 경우 현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샤시 업체하고 인테리어하고 호환되는 그런 작업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와 같이 연관되는 작업 중에서 여기 소비자는 이제 타일 공사를 다 깔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살고 있는 집을 공사해 줄 때는 요 프레임이 더 넓어져서 요 밑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타일을 깔끔하게 보강을 해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집을 가보면 요 밑은 떠 있고
요 샤시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안쪽을 보강을 다 하고 이쪽에 이제 타일 마감을 깔끔하게 큰 창 밑에는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샤시 공사 하면서 견적은 필히 현장에서 받는 게 좋고요. 또 인테리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뭔가, 또 추가로 더 소비자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을 일원화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현장에 왔고요. 이 덱은 다음 주쯤 저희들이 시공을 해요. 그래서 시공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어디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줬는지 그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